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설 연휴 막바지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5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야의 시선은 이번 설 민심을 안테나 삼아서 주요 격전지에 쏠려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이 3대강 벨트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성이냐 탈환이냐, 한강, 낙동강, 금강 벨트에서 빅매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배두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등 3대강 벨트는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특히 서울 한강 벨트는 여당 중량급 인사들이 민주당 현역 의원에 도전장을 낸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한강 벨트 12곳 가운데 11곳을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대선 때는 마포을과 광진갑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총선과 대선 결과가 뒤바뀐 스윙보터 지역인 겁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 등 경제통들이 각각 민주당 노웅래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하겠다며 나섰고 하태경, 이해훈, 이영 등 중량급 인사 3명은 민주당 초선 박성준 의원을 겨누며 내부 경쟁 중입니다. 낙동강 벨트에서는 여당 중진들의 지역구 재배치가 한창입니다. 낙동강 벨트 역시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 우세였지만 대선에선 민심이 변한 곳입니다. 국민의힘 5선 서병수, 3선 김태호 의원이 민주당 전재수, 김두관 의원과의 빅매치를 예고하고 있고 3선 조혜진 의원도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김해 출마를 요청받고 고심 중입니다. 대전 충청권 금강벨트 대진표도 관심을 모읍니다. 국민의힘 중진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 박수현 전 대통령 수석 간 세 번째 리턴 매치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대전 서구을,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의 유성을 등에서는 상대당이 전략공천을 통해 이른바 자객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경기도, 그중에서도 최대 승부처는 수원, 화성, 평택, 용인에 걸친 이른바 반도체 벨트입니다. 민주당의 아성에 국민의힘이 도전하는 형국인데 과연 민심은 어떨까요? 이어서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남부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벨트로 묶인 14개 지역구 가운데 현재 민주당은 11곳, 국민의힘은 1곳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수원과 용인 일부 지역구에서 표심이 뒤바뀌며 스윙보터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지원, 철도 지하화 공약 등을 내걸면서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을 뺏어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병과 수원 정에는 재선의 김영진 민주당 의원, 3선의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맞서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곳 경기 수원정은 총선에서는 진보세가 두드러졌던 곳이지만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7%포인트로 당선됐습니다. 반도체 벨트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장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인물의 자질을 보고 평가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정말 수원을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개인의 능력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당의 누구든 우리 사회에 좀 더 이렇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신중하게 그렇게 찍어야 되겠지요. 국민의힘 탈환 작전에 맞서 민주당은 이달 말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의석수 지키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정치권은 설 민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텃밭으로 불리는 영호남의 민심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대구와 광주를 찾아서 설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영호남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와 광주는 4년 전 총선에서 특유의 정치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었는데요. 정권이 바뀌었고 제3지대 신당도 등장한 가운데 이번 총선의 민심은 어떨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와 광주 민심 모두
정치권의 주요 이슈에 많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개혁신당이 이준석이고 그런지 국정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완전히 틀려요. 대통령 부인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해명할 건 해명해야 되고 사과해야 될 건 사과해야 된다고. 광주에선 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개혁신당 추진이 화제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은 예전에 저희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드렸던 분입니다. 이낙연 씨도 단물만 다 빨아먹고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단물. 대구에선 개혁신당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준석 당대표께서도 이제 신당을 개혁신당을 했고 이낙연 그분도 뭐 미래당을 만들었었는데 좀 시끄러운 게 좀 안 일어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하신다면. 다만 보수 진보로 나뉜 정치 성향은 양당 대표에 대한 의구심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추진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말로만이 아니고 총선이 끝나도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대장동 사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평가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가 많은 줄 생각합니다. 설 연휴 민심이 오는 4월 10일 총선 결과에도 직결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여론 아는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네 곳의 벨트를 짚어봤는데 조금 더 자세히 지역별 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초박빙 접전 중인 이 서울 수도권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세 곳의 여론조사를 준비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자, 엠브레인 퍼블릭 국민의힘 42%, 민주당 36%, MBS는 40%대 28%로 넥스트 리서치에서는 37%대 26%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했습니다. 서울은 그렇고 이 경기 인천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 인천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9%, MBS에서는 32%대 33%, 양당이 오차범위 안에서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일부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고 해도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의석수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접전 양상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초접전 양상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대전, 충청 지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좀 들쭉날쭉합니까? 네, 여론조사 세 곳의 결과가 제각각으로 나타났습니다. MBS는 44%대 27%, 넥스트 리서치는 32%대 33%로 나왔습니다. 비슷한 기간에 조사한 건데도 결과가 이렇게 제각각 나온 건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래서 흔히 충청 지역을 캐스팅 보트라고 부르죠. 초박빙 양상 속에 설 연휴 이후부터 양당 공천 결과가 공개되는 만큼 참신한 인물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참신한 인물이다. 네. 다음은 여야의 텃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원한 민심 살펴보죠. 네. 여야 구도보다는 이 제3지대에 대한 이 여론 중요하다면서요? 네, 여야 전직 대표 2명이 뭉쳐서 빅텐트를 구성한 만큼 제3지대가 태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찻잔 속 미풍에 그칠지가 영호남 여론의 키포인트입니다. 제3지대 합당 선언이 연휴 첫날 나왔다 보니까 아직 합당한 정당의 지지율은 없는데 이준석, 이낙연 신당 지지율이 따로 조사가 됐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55%로 과반을 기록했고 이준석, 이낙연 신당이 각각 4%, 1%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곳이라
반윤 깃발을 들고 있는 제3지대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상황은 호남에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양상은. 민주당이 59%, 이준석 개혁신당 3%, 이낙연 신당 5%로 조사가 됐는데요. 반윤 정서가 있는 호남이다 보니 대구, 경북보다는 제3지대가 조금 더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합당 후보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뭐 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조사들을 좀 보자면 제3지대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 변동의 어떤 변수 뭐가 있겠습니까? 네, 제3지대도 결국 인물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니는 얼굴로 누가 나오냐 이겁니다. 특히 호남권에서의 호응이 비교적 높은 만큼 이낙연 대표의 출마에 따라 여론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출마를 한다면 광주를 최우선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회가 되고 또 상황이 허락한다면 제 남은 인생을 광주와 전남에 바치고 떠나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대표 출마만으로 여론이 급상승할 수는 없겠죠. 결국 중요한 건 개혁신당이 거대 양당의 대안정당으로서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설 연휴 이후 공식 합당한 뒤 개혁신당이 보여줄 첫 행보에 따라 여론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 아는 기자였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서 숫자 3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은 물론 제3지대 정당까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가장 위칸 기호 3번 쟁탈전에 나선 겁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기호 3번을 차지하려는 건 총선 정당 투표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당 투표용지 1, 2번에서 빠지기 때문에 기호 3번이 가장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의원 6명을 보유한 녹색정의당이 기호 3번에 가장 근접해 있지만 개혁신당도 의석수를 3명 추가하면 녹색정의당을 제치고 3번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합류를 기대합니다. 공천에 참여했더라도 부당하게 배제되신 분들, 불공정한 처우로 탈락되신 분들은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3월 중순쯤 국회 교섭단체, 즉 20석도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호 3번을 차지하려고 위성정당의 의원 꿔주기에 나설 가능성입니다. 4년 전 총선 때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각각 20명과 8명씩을 위성정당에 보내 기호 4번과 5번을 확보했습니다. 미래한국당에 힘을 보태주실 의원님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계시다는 연합정당 창당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비례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기호 확정 기준일인 다음 달 22일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이 다가올수록 의원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여랑여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연탄 검댕. 이 지난 8일 연탄 나눔 봉사에 나선 모습인데 정치권이 검댕 때문에 시끄럽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에 묻은 연탄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쇼라고 비판한 건데요. 당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옷보다 얼굴에 먼저 연탄이 묻은 건 흔하지 않다면서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묻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묻힌 거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영배 의원이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것을 겨냥했습니다. 위장 탈당 쇼를 했던 사람들 눈에는 뭐든 쇼로만 보일 것이라고 비판한 거죠.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한 위원장 얼굴에 이 연탄, 그러니까 이 검댕 묻은 겁니까?
묻힌 겁니까? 네, 그 의문은 연탄 전달식 기념 현장에서 풀렸습니다. 허기복 연탄은행 전국 협회장이 한 위원장 얼굴에 연탄을 묻히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봉사 도중에 참가자들이 장난스럽게 연탄을 묻히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 지지자들은 연탄 봉사의 진정성 의심하지 말라면서 이런 영상도 게시했습니다. 저 주시려고 해보신 거예요? 네. 제가 저 고구마 주셨던 여사님 있잖아요. 여기 계셔. 네, 봉사 도중에 고구마를 건넨 한 시민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로 한 위원장한테는 진정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연탄 논란 같은 경우에는 묻힌 것이라는 이런 판명이 된 거군요.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SNS 누가 올리는 겁니까? 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설 전날 밤부터 설 당일 새벽까지 폭풍 SNS 행보를 보인 건데요. 첫 게시물에선 친명과 비명, 친명과 친문, 나누지 말고 단결하자고 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게시물부터 다른 내용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날 이재명 대표 SNS 일지를 보면요. 밤 12시 6분 리트윗, 댓글, 카톡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12시 15분 어떤 역사적 대사건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했고요. 6분 뒤에는 이번 총선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무관심과 방관은 죄악이라고 썼습니다. 자정 이후에 20분 동안 행동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글만 연달아서 3개를 올린 겁니다. 이후에는 밥가리 하자는 지지자들 게시물들을 리트윗하기도 했는데요. 밥가리, 특정 정당에 유리한 여론 조성 행위를 뜻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폭풍 SNS 게시를 통해서 연휴 기간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지지자들한테 당부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이런 행보를 보인 이유는 뭡니까? 네, 위기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야 지지율이 박빙입니다. 제3지대는 설 연휴 첫날 전격 합당 선언까지 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연휴 직전까지 친문과 친명, 계파 갈등으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 상황에 대해서 크게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취재해보니 민주당 지도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직접 만나서 최근 1년 상황들에 대해서 전략회의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홍카콜라의 쓴소리, 홍준표 대구시장 쓴소리 자주 하는 분인데 이번엔 누구에게 한 겁니까? 네, 이번엔 여야 모두에게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문제 삼고 있는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를 문제 삼고 있는 국민의힘 모두에게 한 말인데요. 홍준표 시장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두 가지 경우 모두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미래보다는 과거에만 매몰된 정치권, 홍준표 시장 쓴소리처럼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여론 아는 기자, 경기 인천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과정에서 출연 기자가 그래픽 내용과 다르게 발언을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넥스트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29%, 민주당 27%로 조사됐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고급 외제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가해 차량 운전자도 이 차에 받친 오토바이 운전자도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서울 강남의 왕복 10차선대로 흰색 벤츠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립니다. 뒤늦게 정지 신호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이 충격으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튕겨져 나와 도로 위를 뒹굽니다. 지난 3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청담동의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인데요. 승용차에 부딪힌 오토바이가 택시 2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사고는 3중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승용차를 운전한 20대 여성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서도 술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횡설수설하며 대답을 한 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부상을 호소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시킨 뒤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설날 새벽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조금 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남성 여전히 횡설수설하면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남성이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설날 당일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어머니 살해한 이유 뭡니까? A씨는 그젯밤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어머니와 함께 살던 아파트로 귀가한 뒤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엔 근처 편의점에 들러 태연하게 술을 사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로 범행을 알렸고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어머니는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숨진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 관련 사고로 교도소에 갔다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2명의 젊은 소방대원들을 화마 속에서 잃었습니다.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소방관들의 순직 사고가 이어지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선 소방관을 구하는 전문 구조팀부터 위험한 현장에 대신 투입되는 로봇까지 운영 중입니다. 세계를 보다 이솔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 벽과 지붕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그 안에 갇혔습니다. 구조 신호가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립된 소방관 3명이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이들을 구한 건 소방관 구출 조직인 신속 동료 구조팀 RIT입니다. We were able to get the 10-member team there earlier. They were pretty much in place, saw the point of entry of the team, and they set up there. And so they were able to go in and make extrication of the members a lot faster. 지역 건물 구조 공부는 물론이고 의식을 잃은 소방관을 진 채 이동하는 법까지 훈련 내용은 소방관 구조에 특화돼 있습니다. You know, they need to train enough to where they feel comfortable making entry into hazardous environments. When you train that often on tying knots or putting things on in the dark, you just get good at it.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 규정에 따라 유사시 소방관 구조대원을 현장에 최소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화재로 숨진 미국 소방관은 10만 명당 8.4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소방관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형 화재 현장을 중심으로 소방 로봇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9년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당시 붕괴 위험이 큰 상황에서 로봇 콜로서스가 소방관 대신 투입돼 분당 2,500리터의 물을 뿌려 진압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매주 15대 이상의 소방 로봇이 화재 현장에 투입될 정도로 일반화됐습니다. 영국은 구할 수 없는 생명이나 재산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방 매뉴얼에 명시해놨습니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전문 장비가 확보되기 전까지 소방관을 무리하게 투입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충분한 현장 인력이 있는지, 유능한 지휘관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소방조직 전체에 RIT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대책이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세계를 보다 이솔입니다. 설 연휴는 내일까지지만 전국 고속도로는 귀경 차량들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여금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진섭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는 차량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서울 요금소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고속도로 많은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 IC 인근인데요. 차량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부근인데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지 IC 인근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본격화됐는데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요금소 기준으로 8시간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귀경객들로 붐비고 주유소 앞에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짧아서 그런지 이게 딱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텀이 짧아서 확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짧은 연휴의 아쉬움을 달랩니다. 편하게 가족들이랑 또 윷놀이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묘도 한번 들리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지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야 되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 교통량이 515만 대에 달할 걸로 내다봤는데요.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 2시쯤에야 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일찌감치 고향을 방문하고 집에 돌아온 사람들은 도심에서 막바지 설 연휴를 즐겼습니다. 설캉스족으로 북적였던 하루를 서주희 기자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마당 한복판이 연을 날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딱지치기, 투호까지.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는 겁니다. 윷놀이로 새해 운도 점쳐봅니다. 활동만한 나무 망치로 떡반죽을 내리치기도 합니다. 찍고, 밀고, 당기고, 잡는다. 친구를 따라 한옥마을에 온 외국인은 새해 소망을 적어 소원나무에 고이 걸어봅니다. So I wish to receive like a lot of money this year. Oh, I like traditional game, like the what is the name? 채기. Yeah, the 채기. 짧은 연휴를 맞아 긴 여행보단 도심에서 일명 설캉스를 즐기는 겁니다. 우리 전통을 가족 아이들과 함께 잘 익힐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와서 좀 보고 싶어서 다양한 체험하면서. 설 연휴 동안 무료 개방되는 경복궁은 형형색색 한복이 화려하게 물들였습니다. 무예 동작을 흉내내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옛날 궁전, 그는 왕족 같은 컨셉으로 중전에 체험하고 또 저기 청계천 구경도 하고 인사동도 가보고. 최근 연이은 폭설로 순백의 설국으로 변한 태백산과 바랑산에선 등산객들이 눈꽃 감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강원 유명 스키장엔 연휴를 즐기러 온 스키객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원래는 연휴도 짧고 아들이 스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강습도 받을 겸 스키도 배울 겸 해서 왔어요. 짧은 연휴에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로 주요 관광지가 북적였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중국도 음력설, 춘절 연휴를 맞아서 민족 대이동이 한창입니다. 나라가 커서 고향까지 가는 데만 며칠씩 걸리기도 하는데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 곳곳에서 보기 힘든 진기한 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을 빠져나가는 차량이 끝도 없습니다. 직접 차를 몰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위 차량들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친 귀성객들은 남이 보든 말든 차에서 나와 도로 한복판에서 줄넘기를 하거나 단체로 춤을 춥니다. 전기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충전소는 배터리를 충전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后面几十台电车，四面八方全部都是电动车。
给了1个充电桩。 남보다 먼저 가려다 보니 곳곳에서 싸움도 일어납니다. 겨우 도착한 휴게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화장실은 이미 만원입니다. 참지 못해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 내린 폭설이 교각 위에 얼어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날벼락을 맞은 차량 운전자는 하소연할 데도 없어 난감합니다. 기차 귀성도 쉽지 않습니다. 무임승차 승객들이 너무 많아 과적 상태가 된 열차는 제때 출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我基本上都不敢在高峰期回家。 귀성 자체가 스트레스라며 아예 포기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일 맑은 하늘 아래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기준 9도로 초봄만큼 기온이 오를 텐데요. 날이 풀리는 대신 전국에 초미세먼지가 더 유입되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전반에 안개도 짙게 껴서 귀경길 이동에 유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 등 대부분 여전히 영하권에서 시작되겠고요. 낮에 서울이 9도, 강릉 11도, 광주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 크게 5도 높은 겁니다. 연휴가 지나면 기온이 더 오릅니다. 수요일 서울 기준 아침 기온이 7도, 한낮 기온은 14도로 3월 말과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 서쪽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벌써부터 기호 3번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습니다. 정당 투표용지 맨 윗칸을 차지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위성정당의 현역 의원을 꿔주는 방안부터 명분이라고는 없는 합당, 그리고 공천에서 떨어진 다른 당 의원까지 스카우트하는 별의별 방법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는 투표용지 윗칸 선점 경쟁이 아니라 민심 잡기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기호 아닌 민심 경쟁부터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